안 돼요. 고양이가 컵을 넘어뜨렸네요. 비싼 양탄자에 커피가 잔뜩 묻었어요. 하지만 잠시 시간을 멈춰서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는데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봅시다. 보통 머그잔을 처음 넘어뜨리고 중력이 제 역할을 하는데 약 1초가 걸려요. 고양이는 그걸 하면서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초당 24에서 25프레임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영상이 실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보인다는 걸 의미해요. 최초의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카메라는 초당 25프레임을 지원해주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빨랐고 과장되어 있었죠. 오늘날로 빨리 감기 하죠. 자, 우리에겐 아주 미세한 디테일을 포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새 카메라로 초당 9만 개의 프레임으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초당 프레임 수 25로 재생하면 매 초가 1시간씩 지속될 거예요. 어떤 것들은 꽤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1초로 흥미로운 사건을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고양이가 넘어뜨린 머그잔이 양탄자 위로 자유낙하로 떨어진다면 한 방울 한 방울이 쏟아져 땅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1초가 1시간 지속되는 세상에선 매일의 작은 것들이 사실 시간에 멈춰버리죠. 1초가 1시간이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머그잔을 테이블 위로 다시 올리고 고양이를 다른 방으로 옮겨요. 물론 공중에 떠있는 모든 액체를 주워 다시 머그잔에 담아요. 밖에 있는 벌새 한 마리가 꽃들 주위에서 펄럭이며 점심을 먹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벌새는 맴도는 동안 초당 10번에서 80번 날개를 퍼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바로 그 옆에 서서 벌새의 날개와 퍼덕이는 모든 움직임을 자세히 봐요. 벌이 꽃에서 꽃가루를 모으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벌의 날개도 고화질로 윙윙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파리가 주위를 윙윙거리는데 여러분은 그냥 그걸 지나쳐가요. 이웃이 무심히 개 목줄을 들고 가볍게 산책시키는 걸 봐요. 개가 길고양이를 쫓아가려는 참이라 눈이 불룩 튀어나오고 고양이가 도망가는 것도 봐요. 여러분의 시간에서 이미 15분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건 실제 삶에 1초도 안 되죠. 몸은 여전히 제 시간에 움직이고 있고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해요. 밖에서 날개를 퍼덕이는 벌새를 주시하면서 부엌에서 작은 간식을 집어들어요. 아직도 새로운 시간 속에선 45분 정도 더 있어요. 여러분은 시간을 현명하게 쓰고 실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집안일을 하기로 결심해요. 설거지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여는데 물이 안 나와요. 물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걸 기억해요. 첫 번째 방울이 떨어지려는 걸 알아차리지만 여러분의 새로운 시간 안에서는 너무 느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반 먼지 터는 것과 같은 다른 일을 하기로 결심하죠. 여러분은 걸레와 빗자루로 선반 위를 훑어내요. 먼지가 공기 중에 천천히 떠올라 계속 거기 떠 있어요. 연기처럼 먼지가 떠 있는 동안 그걸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뒤로 물러서서 공중에 떠 있는 먼지 덩어리를 잡아서 던져보려고 해요. 이쯤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닫죠. 아직 35분이나 남았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요. 폰을 확인하고 싶지만 LED 화면이 켜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빛이 태양에서 지구로 이동하는데 총 약 8분이 조금 넘게 걸려요. 이건 만약 여러분이 해가 뜰 때 이런 느리게 움직이는 세상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태양이 여러분에게 도달하는데 21일이 걸릴 거란 뜻이에요. 아주 오래 깨어 있어야 하죠. 방에 있는 불을 켜면 빛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보는 건 고사하고 그걸 처리할 시간도 없어요. 이 숫자는 수세기에 걸쳐 그 가치가 변화했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위해 논쟁을 마무리 지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이게 빛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요. 주어진 숫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실현 가능한 물리학에 기초한 추정치일 뿐이에요. 빛의 속도를 측정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물체가 A와 B 지점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빛의 속도를 얻을 수 있죠.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좋은 방법은 거울과 광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실험을 위해 같은 거리에 같은 속도로 통제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결점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광선은 왕복한다는 거예요. 그냥 A에서 B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튕겨 되돌아가는 빛의 속도가 처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속도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헷갈리시죠?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은 회사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기 위해 기차에 앉아 있어요. 기차는 완벽하게 제 시간에 도착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자리에서 잠이 들어요. 그 직전에 확인한 시간은 정확히 오후 9시예요. 잠시 후 여러분이 잠이 들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깼어요. 하지만 이번엔 오후 11시예요. 여러분은 가는 내내 잠을 잡고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은 기차가 기차역에서 집까지 1시간, 집에서 기차역까지 또 1시간 더 걸린다고 생각해요. 이걸 광선에 연결해보면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이고 빛의 속도는 다양할 수 있다고 가정했어요. 기차 여행 같은 경우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기차역에서 여러분의 집까지 가는데 1시간 59분이 걸리고 집에서 기차역까지 1분이 걸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 값은 다를 수 있어요. 몇몇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이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는 계속해서 많이 제기되었죠. 그래서 문제는 돌아오는 여행 없이 어떻게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느냐예요. 우린 아마 그 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확실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프레임 하나하나 포착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렌즈에 보이는 빛이 이미 실제 빛의 반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볼 수 없거든요. 불행히도 현재로선 빛의 실제 속도를 측정할 방법은 없어요.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숫자는 실제 값어치를 알지 못한 채 상상한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수학과 물리학에서 계산하기 위해 그 수가 필요해요. 1초가 1시간인 이 세상으로 다시 가면 여기선 물리법칙이 다르게 작용하며 여러분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볼 수 있어요. 부엌으로 돌아가 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기 위해 가스렌지에 불을 붙이려고 해요. 시작 시에 작은 불꽃으로 불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변에 물이 있고 천천히 증기로 변하고 있어요. 만약 60초가 1시간이라면 1분이 2.5일 지속될 거고 1시간은 약 5개월 동안 지속될 겁니다. 하루는 10년 이내일 거고 한 달은 약 300년 동안 지속될 거예요. 1년은 약 3600년과 같을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몸은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노화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몸의 수명이 많이 연장되고 365일이 3600년과 같아도 여러분이 까까머리를 했다면 포니테일로 기르기에는 그 시간도 충분치 않을 거예요.